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이제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 시간 또 한번 여러분들께 또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맛있게 드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저녁을 좀 아주 맛있는 걸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날도 좀 약간 우중충 해가지고 기분 전환을 하려면은 뭔가 좀 달콤한 거보다는 고소한 걸 먹고 싶다. 고소한 거. 뭔가 튀김류를 먹고 싶네요. 갑자기 통닭이 먹고 싶어가지고 통닭 한 마리를 꼭 한번 사다 먹든지 뭘 닭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먹든지 튀기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은 누구냐 봤더니 김정은 씨라네요. 보니까 이분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뭐 투자 자문 대표라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냐, 삼성전자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 삼성전자의 그 실적, 이 실적의 충격, 어닝 쇼크라든 보통 어닝 쇼크가 일종의 바닥 신호다, 바닥 신호,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닥이다. 과연 그럴까요? 바닥 신호일까?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진짜 바닥인지 아닌지 한번 이분의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들에게 엿들려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여러분들도 냉철하게 한번 판단해 보시고 하여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보니까 우리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아주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아주 혹독해요. 싸늘하고 춥습니다. 삼성전자는 1월 6일에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4조 3천억이야. 이 4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69% 정도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6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분기 대비 보니까 60.37% 감소한 수치예요. 분기 영업이익이 이렇게 5조 원 아래로 내려간 것, 5조 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14년 3분기 이후 8년여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삼성과 함께 국내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그 하이닉스는 실적 부진을 넘어서 좀 적자가 예상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 여파로 이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에도 먹구름이 지금 들이고 있습니다. 먹구름. 진짜 먹구름인 것 같아요. 지금이 내가 볼 때 가장 바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는 실적과 반대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 빠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물어보는 게 있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빠져야지만이 오른다는 가장 아주 황당한 우리 현실을 현재 목격하고 있잖아요. 청개구리 같아. 그래서 투자자들은 예측하기 힘든 이 반도체 관련주 움직임에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에요, 지금.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떤 때는. 이런 상황에서 1월 10일 날 보니까 이분이 이제 김정환 씨라는 사람이 이제 삼성전자랑 뭐 하이닉스, 이런 TSMC, 엔비디아 등 국내 반도체 대장주 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반도체 기업들이 부진이 예상되는데, 반도체 주가는 올해 어떤 흐름일까 한번 보니까 이 반도체 지수를 따지기에 앞서서 지난해 미국의 주요 증시 움직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해 S&P 500 지수는 고점 대비 한 19% 정도 빠졌고 금리 인상으로 가장 피해를 본 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33% 빠졌단 말이야. 33% 많이 빠졌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까지 빠지나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36%나 하락을 했습니다. 미치겠더라고. 이런 걸 빠지니까. 하여튼 올해까지 이러한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니까 주식시장이 반등할 때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냥 그만큼 많이 빠졌으니까 또 그만큼 또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에서는 그 낙폭 과대만한 그런 호재도 없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낙폭 과대가 결국은 호재다. 음? 참고로 과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간 30% 이상 하락한 적은 2002년하고 2008년 두 번이었어요. 2002년, 2008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엔 2003년, 2009년에는 막 미친 듯이 또 올라요. 2003년, 2009년에는. 기술적 분석을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냐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주간 차트를 보니까 대칭 삼각형이 형성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방향성을 말할 수는 없는데 만약 2840을 돌파할 경우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2500을 하회하면은 당분간 약세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대칭 삼각형 패턴의 완성은 주간 차트로 보니까 1분기에 방향성이 나타날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것 같고, 이 반도체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물어보니까, 이 반도체 디램 시장 사이클은 그 경기 사이클하고 동행하죠. 그래서 금리 인상 사이클 진입 시점에는 일반적으로 그 디램 투자가 이제 확대되고요. 시장은 호황기를 보이는데 이후에는 금리 인상이 또 진행되면 수요 감소로 공급 과잉 형성이 나타나고 디램가는 하락세를 보이죠. 이렇게 디램 시장 반등은 대체로 금리 인상이 종료되는 시점과 그 실업률이 정점을 보일 때 나타난다네요. 근데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시기에 근접할수록 디램 시장 투자는 그 극도로 보수적으로 진행되고요. 공급량이 이제 수익성 악화로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가격이 이제 반등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디램 시장 반등은 그 애널리스트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올해 2분기에서 3분기에 나타나지 않겠냐,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반도체 관련주가 실적 부진과 반대로 상승을 하고 있다죠. 그래서 2, 3분기로 전망되는 디램 시장 반등이 선반영되기 때문이라고 하죠. 선반영되기 때문이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본답니다. 지금 2, 3분기. 과거 사례를 살펴보니까 그 반도체 주가가 디램 시장보다 1분기에서 2분기 정도 앞선 선행성을 보여요. 아직 판단하기 이르겠지만 굳이 반등률을 찾자면 이런 것이 될 수 있고, 지난해 반도체 관련주가 충분한 가격 조정으로 인해서 주가가 펀더멘털적으로 이제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한 것도 주된 요인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1월 6일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69%나 따졌어요. 69%나 하락을 했는데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세인데 이런 현상도 주가 선행이냐 이렇게 질의를 해보니까 IT 기업의 경우에는 호실적 발표에 주가가 하락하고 최악의 실적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실적 호전 그 이후에 다음 분기에는 그만한 실적이 나올 수 없으리라 예상하는 것인데 최악의 실적은 바닥신호로 판단합니다. 최악의 실적 바닥신호. 그래서 이제 최근에 3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 중에 삼성전자만 감산을 안 한다고 했는데 삼성이 감산을 통해서 재고 조정을 해야 디램 시장이 바닥에 빨리 도달할 거라는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선전하느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 주가는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 어떤 흐름을 이어갈 것인가 보니까 삼성전자 주간 차트를 보면 영머리 어깨형을 현재 형성하고 있죠. 영머리 어깨. 오른쪽 어깨를 형성해가는 것 같은데 현재 만약 63,000원을 강하게 돌파할 경우 본격적인 상승으로 볼 수 있고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도 전형적인 영머리 어깨형 패턴의 특징이다.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삼성전자를 매수하기 적절한 가격대는 얼마 정도 되냐? 중장기적으로 보니까 한 55,000원에서 한 58,000원 정도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63,000원 내외 안착 후에 강하게 돌파하면 다음 저항선은 한 7만원 내외가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하이닉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던데 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적자가 예상할 정도로 실적이 악화되고 있고요. 향후 하이닉스 주가를 어떻게 전망하냐 보니까 2021년 이후 하이닉스 장기 차트를 보니까 전형적인 하락 N자형이다. 하락 N자형. 패턴이라고 하죠. 21년 12월 고점과 지난해 2월 고점으로 이중 천장을 형성 후에 현재 조정 국면으로 현재 이어졌는데 지난해 2월 고점 이후에 SK하이닉스 일간 차트를 보니까 추세 중심선 중심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지난해 10월 초까지 추세 중심선이 저항선 역할을 했는데 이후에는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후 1월 3일 이 추세 중심선을 넘어서 반등을 합니다.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반등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럼 하이닉스의 적절한 매매 가격대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이닉스 주가는 5일선하고 그 21선, 이게 단기 골든크로스 이후에 61선 안착을 현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61선. 그래서 적절한 매수 가격은 82,000원 내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1차 저항선은 120이라고 심리적 저항선이 89,000원에서 9만원 선으로 판단되는가 봅니다.
중장기 투자자라면 8만 원대 초중반에 매수해서 10만 원 내까지 가져가도 무리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워런 비핏이 TSMC를 매수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국내 투자자들도 TSMC에 관심이 높은데 TSMC 주가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 어떤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냐 물어보니 TSMC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5에서 142달러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박스권을 하이한 후에 급격한 조정 흐름을 보였어요. 지난해 5월 이후 현재까지 변형된 영머리 역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머리 역경 형성하고 있고 82달러 돌파가 본격적인 상승 신호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보니까 TSMC는 어디까지 하락하고 또는 상승할 것으로 보냐 보니 1차 하락 지지선은 한 70달러 내외로 보는 것 같아요. 70달러. 그 70달러 안팎에서 매도를 하면은 적절해 보인다. 반면에 상승 N자형으로 이제 전환하면은 1차 상승 저항선은 51선이 지나는 87달러 내외, 2차 저항선은 95달러 내외로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서학개미들이 또 사랑하는 엔비디아는 최근에 삼성전자 비슷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죠. 엔비디아는 지난해 4월 이후 삼성전자처럼 명머리 역경을 형성하고 있고 현재 오른쪽 어깨를 완성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하여튼 엔비디아는 지난해 4월 이후 삼성전자처럼 명머리 역경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하여튼 좀 그래요. 보니까 하여튼 190달러에 안착하거나 돌파하면은 주가는 한 단계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 영머리 역경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좀 더 증가해야 할 거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는 어느 가격대에 매수하면 좋냐고 물어보니까 이 패턴이 진행 중이기에 장중 조정을 이용한 매수가 적절해 보인다고 하는데 130에서 140달러 선에서 저점 매수 타이밍을 고려도 좋고 1차 저항선은 영머리 역경이 목선인 190달러 내외가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국내외 반도체 관련주 중 한 해 투자하면은 어떤 기준으로 선별하는 것이 좋겠냐? 질의를 하니까 지금은 예상 실적이 좋은 종목보다는 낙폭 과대주를 선택해라. 낙폭 과대주. 물론 불경기 전까지는 실적이 좋았지만은 불경기로 실적이 하락했고 이제 경제 상황이 다시 호전될 그 종목 중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낙폭 과대주를 유심히 보라는 것 같네요. 실적도 중요하겠지만은 뭐 누구 말이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그냥 이분이 보는 그 인사이트를 보는 겁니다. 이분은 이쪽에서 보는구나. 이런 흐름에 큰 흐름을 보고 있고 향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엿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삼성전자 이제 바닥이랍니다. 바닥. 어닝 쇼크 바닥이다.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돼요. 이 무조건 어닝 쇼크 나오면 항상 주가는 오르더라고. 이제는 뭐 더 이상 빠질 것도 없고 이제 앞으로 오를 일만 남을 겁니다. 좀 횡보하다가 이제 기회 되면 슈팅하겠죠. 하여튼 그때까지 우리 열심히 한번 모아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방송 때 뵙도록 해요.